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CES 2020 미리가 보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관심 많은 로봇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임상빈 로보라이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혹시 진짜 대표님 맞으시죠? 로봇 아니시죠?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올 때 운전하고 왔거든요.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대표님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연구원을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휴보 로봇 연구소에서 석사, 박사하고 그리고 그 카이스트 그 기계공학과 쪽에서 나왔으니까 전형적인 그 로봇공학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그 벤처 사업을 하면서 벤처 기업을 하면서 에듀테크라고 교육 쪽에서 어떤 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적인 어떤 전자회로 보드랄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공학 관련 교육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한 14년 정도를 이 에듀테크 분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엄밀히 따지면은 로봇 네. 교육인데 에듀테크라는 분야에 이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내년도 CES에 네. 또 실제로 참가하시고 또 혁신상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혁신상을 어떻게 받나요? 저도 사실 그 기준을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기존에 있는 기술들과 조금 더 이렇게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새로운 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보았을 때 아마 혁신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번 에듀테크 분야 또 네. 대표님 하신 이 로봇이 정말 궁금한데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로봇을 연구하셨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로봇을 시작하게 됐나요? 사실 제가 대학 때는 로봇 자체가 전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계적인 움직임들, 특히 우주선이나 비행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사람을 닮은 로봇들, 네, 그 휴머노이드 같은 데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연구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네. 저는 다른 쪽에 게임 오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저도 다르거든요. 저도 그렇게도 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유명한 휴보 로봇을 만드는데 네. 혹시 좀 휴보 만드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또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휴보 로봇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휴보 로봇이 유명해진 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두 번째, 뭐 세계 세 번째 이렇게 걸어다니는 로봇이 나왔다 해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그냥 제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휴보 로봇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연구소도 작은 연구소였고 돈도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사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수백억의 돈을 써서 또는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붙고 뭐 이렇게 해서도 걷는 로봇이 제대로 안 나온 곳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작은 곳에서 짧은 시간 안에 작은 비용을 가지고 했을까? 사실은 그게 더 유명해진 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아는 분들의 이 학계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런 능력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뭐 운일까요? 저희 지도 교수님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요. 되게 똑똑하시긴 하지만 방법론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항상 하셨을 때 남의 것을 먼저 참조하지 않는 습관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설계하고 먼저 기획해보고 한 줄이라도 내 생각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보다 한 5배를 똑똑해야지 그 사람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뭔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그 분야 전문가 아닐지라도 오히려 그 습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를 많이 하죠.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나서 실패한 다음에 남의 거를 보면 훨씬 빨리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그 방법론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 우리 카이스트 사람들이 똑똑하긴 하지만 뭐 MIT나 뭐 다른 곳들이 또 똑똑한 데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방법론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오늘 방송이 처음이시라고 그러는데 네. 말씀을 거의 뭐 유튜버 이상으로 잘해주셔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왠지 커트당할 것 같은데요. 네네. 대표님께서는 또 창업을 하신 또 계기가 있으세요? 네, 연구하시고 맞습니다. 방법론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창업하게 된 거는 14년 전에 MIT 미디어 랩이라고. 미디어랩 유명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스크래치라고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아. 학생들이 이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요새는 그걸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예, 맞아요, 해서 할 수 맞아요. 있는. 예, 요새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거기에서 집중적 연구를 하셨던 교수님 만나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런 재미있고 창의적인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었어요. 그 교육 현장들 지나가면서. 근데 그 아이들의 그 눈빛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우리나라 애들은 안 그런데 그래서 아, 이거 정말 공학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돌아와서 이제 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번 만든 회사가 이제 세 번째 창업한 회사예요. 세 번째입니까? 첫 번째가 예, 아니라? 기존에 이제 두 개 회사가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예, 같은 건물에 있고요. 그래서 아.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입시나 교과 뭐 이런 그런 교육 빼고는 살아남는 역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 고생하겠구나 생각했지만 네. 어차피 이제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으니 하다가 보니까 진짜 뼈를 묻을 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좀 뼈가 아, 이제 좀 말랐어요 제가 봐도. 근데 어쨌든 다행히 이제 이제 좀 업력을 좀 쌓아가면서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소프트웨어 교육도 사업이 뜨면서 산업이 좀 떴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하고 하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보냈던 그 결과물들을 조금씩 시장에서 내보내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은 이 로보라이즌에서 네네. 만든 이 핑퐁이라는 로봇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셨어요. 되게 이쁩니다. 색깔도 이쁘고 네네. 이게 어떻게 작동할까 궁금한데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이 로봇은 사실 제가 그 에듀테크 분야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은 로봇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 제가 만든 로봇도 한두 개 정도는 있긴 한데 그 로봇 포함해서 뭐 레고나 로보티즈 로보로보 아니면 뭐 럭스로보 아니면 뭐 그 백스로보 정말 많은 전 세계 로봇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많은 로봇들을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게 휴보 로봇은 한 4억쯤 해요. 한 대당. 한 대 4억이요? 예, 예. 뭐 근데 집 한 채 뭐 값이네요. 그렇죠. 와. 예, 예. 그래서 그 취미로는 살 수는 없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로봇을 하다가 이 시장에 오니까 한 10만 원 내외의 저렴한 로봇들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이제 그 로봇을 좋아서 이제 코딩 교육에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로봇 시작하는 뭐 쓰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 로봇들이 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니까 자동차형 로봇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멋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고나 로보티즈 뭐 이런 교구도 참 좋아서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도 레고 교육을 실제로 다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해봤거든요. 과학상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해보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레고 대회를 가봐도 로봇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고 막 화려한데 만약에 제가 가르쳤던 그 아이들은 저거를 쉽게 혼자 생각해서 저걸 설계해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감이 안 와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그런 로봇을 세계를 제가 본 거예요. 보다가 제가 이제 저도 막연하게 왜 로봇이 답답한가? 기존에 있는 이 로봇들을 보고 내가 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모르고 살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2017년 여름에 제가 이제 그 기존 회사들을 운영하다가 이제 한번 내가 이 고민을 털고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전 세계 그 수천 개의 영상들, 로봇 영상들과 수백 개의 그 로봇 회사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논문 쓰듯이 비교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답답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었고 또한 그러면 나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답답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다네요. 뭐냐면 이 수많은 로봇들이 로봇의 본질을 잃었구나. 로봇의 본질이요? 네네. 그래서 그게 로봇의 본질이 뭐냐고 봤더니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움직이는 어떤 객체를 말하는 것들, 움직이는 거. 로봇의 정의가 그렇죠.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움직임인 것 같아요. 로봇은 아시다시피 일단 움직임이 화려해야 되고 온갖 종류의 움직임. 예를 들면 굴러가거나 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뭐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든 움직임이 일단 자유롭게 설계돼야 되는 게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로봇들은 너무 움직임이 단순하거나 또는 복잡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과 어려움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저렴하고 빠르고 쉽게 모든 세상의 움직임들을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로봇 플랫폼이 없었구나. 기존에는 그런 로봇 플랫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았구나. 그러면 내가 그 로봇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기존의 프레임은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로봇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을 되게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손목이 하나 움직이고 예.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모터 하나, 두 개 이렇게 있는 거고 사실 이 모터하고 1, 2번 사이에는 링크 하나면 끝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면 되지 뭐 굳이 덕지덕지 막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네들끼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 봤는데 기존의 수많은 로봇들 보면 잘 보시면 로봇이 총 3가지 형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체 안에 그 CPU랑 센서랑 모터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일체형 맞아요. 네. 일체형 로봇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온갖 종류의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레고처럼 이렇게 파트들이 나눠져 있어요. CPU도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컨트롤 박스 이만한 커요. 그 다음에 센서들도 종류별로 쭉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만드는 조립형. 예, 조립형이라는 로봇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그 CPU랑 센서랑 모터 이 3가지를 자기 표준 몸체에 감쌌어요. 그 다음에 몸체끼리 붙이기 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모듈형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모듈형 로봇 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그 로봇 형태가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중앙에 통제 장치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예, 즉 CPU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에서 통제를 해요.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현재 있었던 이 3가지 형태의 요거였는데 이렇게 중앙 통제 장치 하나 있었던 이 시대에는 옛날 시대의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옛날 시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핑퐁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그 일체형, 모듈형, 조립형의 3가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의 장점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가능했던 게 정말 수많은 로봇들을 비교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 하려면 솔루션이 단 하나인데 뭐냐면 단 하나의 모듈로 뭔가를 해야 돼요. 네, 단 하나의 모듈로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얘네들끼리 분리시켜야 돼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똑같아야 되고 애들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단 한 종류의 모듈로 전 세계에서 있는 모든 로봇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그게 이제 핑퐁 로봇의 혁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로봇들은 이 모듈들은 당연히 똑같은 아이들이고 서로 연결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사실 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쉽게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형태고 바로 여기 핸드폰에 제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기하네요. 네. 참고로 이 앱은 아이들이 장난감용 앱입니다. 장난감용으로 이렇게 앱을 사용하는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앱을 사용하진 않고 스크래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걸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희가 여기에 그 프로토콜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자바나 시어나나 파이썬 같은 고급 언어로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될 것 같은데 LG 연구소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가지고 직접 인공지능 그 솔루션으로 LG의 ThinQ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거든요. 그 연구팀에서는 직접 이 로봇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 성인들 또는 연구원 분들도 이 로봇을 깊이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이거 한 개에 얼마인가요? 소비자가로는 한 5만 원 좀 넘을 것 같고요. 그래요? 나중에는 많이 싸질 생각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그 정도로. 그러면은 요거를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붙여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요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얘가 수십 개, 수백 개까지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로봇들에서는 아예 어떤 못 봤던, 보지 못했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오픈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기존의 사람들이 로봇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았어요. 손대기가 좀 힘들고 가격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얘는 너무 직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딱 보시면 모터 하나밖에 안 달려 있거든요. 진짜? 여기 하얀색이 이제 모터 돌아가는 부분인데 꽂으면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면은 요 십자로 쉽게 꽂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뭔가 여러분이 몸체를 만들면 여기 대충 꽂아도 다 꽂아져요.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메이커 운동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소프트웨어 코딩을 배우면서 창의적 생각을 이제 예전과는 달리 그 가미해서 뭔가 만들어 보는데 그래서 뭐 손뼉 치면 뭐 불 들어오는 모자를 만들고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려고 비싸니까 직접 만들고 해서 3D 프린터가 많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훨씬 더 그런 걸로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네요. 아빠랑 아이들 같이 이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네네. 이제 대표님 내년도 이제 CS 나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에듀테크 분야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활성화돼 있나요? 어떤 시장이 어떤가요? 아, 에듀테크 분야는 그 국내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때 의무화 때문에 많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봐도 3, 4년 전부터 이미 이제 성장하는데 급성장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가면은 핵심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몰려요. 예, 그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진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력들에 대한 것들, 그게 사실은 공교육 쪽으로 그 인력 양성에 대한 의무가 공교육 쪽에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계속 가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제 현장에서 해보면 스크래치나 이제 엔트리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루다가 심심하니까 아이들이 반드시 이런 로봇이나 아니면 전자회로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확장하게 돼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에듀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장치들이나 또는 뭐 소프트웨어 그 관리 툴들 이런 것들이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급성장하는 분야에 네네. 로보라이즌이 이 상을 CS 상을 타시고 네. 또 세계 무대에 첫 어떻게 보면 본을 보이는 기회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도 CS 가? 예, 긴장이 됩니다. 사실 CS에서 혁신상도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대회들에서도 계속 이게 저희가 제품을 사실 판매한 지는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4개월이요? 예, 4개월 됐고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굿 디자인도 수상을 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들 많이 받았습니다. 뭐 글로벌 생활명품도 선정됐고 어제는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 경진대회에서 1등도 최우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CS도 마찬가지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기존의 로봇과는 다른 어떤 혁신적인 그리고 현존하는 로봇 중에서 아마 저희 자체의 평가입니다. 저희 자체 평가로는 가장 확장성이 높은 로봇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CS 전시회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과 네네.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바이어 또 네네.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오는데 네. 그 와중에 이 새로운 제품이 네. 이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정말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과연 네네.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되고요. 네네. 대표님 이제 CS 준비하시면서 또 내년도 가셔도 좀 엄청난 성과를 네네. 내시기를 바라고 네, CS 감사합니다. 가시는 분들 이 부스 위치가 어디죠?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에 있긴 한데 로봇 관에 네, 로봇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스도 4개 정도 있으니까 눈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는 조금 있으니까 아마 이거 4개 블럭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로봇으로 네. 시작해서 이 핑퐁에 대한 로봇과 로봇 산업을 알아보는데 자연스럽게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를 네. 대표님께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시고 그래서 에듀테크 관점에서 이 로봇을 설명했었습니다. 네네. 저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창의적인 이 일들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도구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디지털 도구가.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얘기는 마쳤고 혹시 네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나 뭐 있으세요? 저희 로봇은 이게 전시회들을 많이 나가 보면 다행히도 이 로봇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로봇이 스스로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으로 CS 2020 미리가보다 오늘 우와 이렇게도 움직여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로봇 또 에듀테크 분야에 대해서 임상빈 대표님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컨벤션 클럽 화이팅! 핑퐁 화이팅!